올해 2월 15일 청와대에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 회의를 개최하여 권력기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에 대한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매스컴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의 입장에서도 자체 개혁은 난제라고 생각되고 입법을 통한 제도만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이에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권력기관의 개혁이 이루어지는지와 더불어 개혁에 따라 경찰에 어느 정도의 수사권이 부여될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어이구, 여기 수준 높은 질문에서 내가 답변하기가 어렵네. 어? 우리 교수님이 막 연구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한번 우리가 한번 잡아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이 국가 기관을 개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개혁은 누가 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용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경찰의 개혁은, 경찰의 사용자는 누구예요? 큰 소리로 얘기해야 돼.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답변 안 하면 답을 못 찾아. 길을 잃어. 경찰의 사용자 누구? 시민, 국민이죠. 응? 그러면 경찰을 지휘하는 대통령의 사용자는 누구? 그러면 사용자가 개혁을 해야 되는 그 주체가 그 피주체죠. 피주체가 똑같은 피주체를 개혁할 수 있다 없다? 논리적으로. 이 개혁은 누가 해야 돼요? 국민이 해야 돼. 국민이 다 잠자고 있어요. 개혁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언론에 뭐라고 나와요? 개혁이 똑바로 된다고 나와요. 권한 나눠먹기라고, 밥그릇 싸움이라고, 그렇게 해서 하면 국민이 안전해지느냐고, 막 이런 이 부정적인 쪽으로 나와요.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나와요.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왜? 전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혁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정부의 어디고 국민들의 뜻에 맞지 않으면 국민들의 뜻에 맞도록끔 바꾸라고 하는 게 개혁의 요구예요. 국민들이 존재 의미를 부여한 대로 너희들이 존재케 하도록 이것을 틀어내는 게 개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동의해요? 이 개념에? 그렇지? 근데 국민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으면서 권한이 더 큰 데다가 권한이 더 작은 데의 기관에 개혁을 하도록끔 임무를 부여해놨어요. 그렇지만 여기조차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개혁이 완수되어 있는데요.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필요하다고 하는 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여기다가 요 개혁을 맡기려면 이 기관이 국민들의 요구에 완전히 부응하도록끔 혁신이 되고 개혁이 돼 있었을 때 여기다가 위임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냥 놔두고 여기다가 이쪽을 개혁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민의 요구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사람들은 찬성을 하지만 안 맞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개혁 작업의 현상들이 일사불란하게 지금 그 동력을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어요.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어요.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합의가 지금 안 일어난 거예요. 이 합의가. 그래서
정부가 탄생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탄생이 됐지만 그 안에는 이 국민들 안에는 여기는 당선될 정도의 표만 얻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표를 준 사람도 있고 표를 안 준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정책을 입안해 갈 때는 이 전체에 어느 정도가 아우러질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게 70%는 아우러져야 여기서 힘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50%를 그 찬성을 받아서 됐다 그런다면 찬성하지 않은 부분에 20%는 최소한 아울러서 갈 수 있도록 이쪽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조금씩 서로 대화를 통해서 협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쪽에 70%가 이 동력을 줄 수 있는, 지지를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면 여기에서 이제 정당성을 가지게 되죠. 그 정당성을 가진 그 정책은 가지고 하부 기관을 조율을 해도 요거는 타당성이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기본 원리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간과된 채로 이것이 추진되다 보니까 추진 동력을 아무리 여기에서 강하게 밀어 넣으려 해도 지금 전부 어디에 가서 교착돼 있어요? 국민의 대의 민의기관인 국회에 가서 전부 다 이게 거기에서 교착돼 가지고 한 걸음을 못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의 이 진행이 그렇게 돼 간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책임이냐 권한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하나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수사라고 하는 것이 책임이냐 권한이냐. 여러분들이 어떤 그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그 피해를 당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하도록 하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대방한테 책임을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 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책임이 우선이라고. 그러니까 이 책임을 망각하면 뭐만 남아요? 권한만 남아. 그러니까 책임을 다하지 않는 권한은 여러분들이 준 적이 있어요? 국민들이 수사권이 됐든 경찰권이 됐든 무슨 권이 됐든 지금 시중에 나오는 모든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들은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빼고는 그 권한 준 적이 없다니까요. 여기 동의해? 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은 권한을 주장하는 자, 이거 전부 권한 남용이에요. 그래서 요즘 법조가 뭐가 많이 적용돼요? 직권남용죄. 너한테 책임을 다하라고 그랬더니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꾸 권한만 쓰네요. 이게 직권남용죄예요. 책임 없는 이 권한을 행사했다. 그게 남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도 모르고 우리가 경찰이 되려고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까 여러분들의 한 80% 이상은 다 동의했어. 책임 있는 일을 이제 하겠다고. 근데 아직 경찰이라고 하는 학교에 들어온 사람은 아직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연구관이 되고 싶다고 그랬죠? 연구관. 이건 공부하는 학생이라고 그랬죠? 학생은 아직 배우는 거예요. 언제까지? 40대까지. 40대까지는 배우는 학생이라고 보면 권한 책임 문제에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작용을 해서 내가 지금 현재의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연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 가해를 한 사람, 이 사람은 왜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람은 왜 가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억울함이 없이 요 피해를 당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억울함이 없이 가해한 요 사람의 이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고 요 사람이 반성하게 할 수 있을까? 요게 요 사례를 연구하는 경찰관의 기본 자세지요. 요렇게 했을 때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요걸 둘러싸고 있는 이 사회가 됐든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끔 풀어줘야 되는 그 책임을 경찰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거를 다 풀어낼 수 있도록 내가 성숙된 자가 아니니까 요 사례를 가지고 나도 연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컴플레인이 나오면 그걸 내가 다시 들고 다음 사례 때는 어떻게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내가 더 깊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 갖춤을 또 내가 갖추도록 노력하겠죠. 요렇게 해서 30대, 40대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르게 성장돼서 가기 때문에 이제는 뭔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느냐면 책임 논쟁 속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러면 그 책임이 어디에 어떻게 주어지느냐라는 것은 어떻게 그 책임을 부과했을 때 국민들이 가장 편안하게 그리고 덜 번거롭게 요거를 일관되게 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체계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형사사법 절차 체계로 보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해요. 발생을 해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이제 국가기관에 의뢰를 해요. 요때 등장하는 게 수사기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에 일단은 시시비비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해서 요 다음에 이제 뭐를 하느냐면 재판기관에 넘기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대사회는 어떻게 했어요? 사적 보복을 가했어요. 응?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약자를 계속 억압하고 핍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면 국가라고 하는 체제가 형성해서 이것이 커지면서 이렇게 되니까 질서가 안 잡히죠. 그러면서 절대적 권한의 힘을 중앙 집권적으로 주게 된 거예요. 응? 이게 호족 부족 사회에서 요 중앙 집권적으로 형성돼서 여기서 강력한 힘을 주고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하게 된 이런 것들이 법체계란 말이에요. 그게 형사사법체계가 들어오게 된 근본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쪽으로 줄 때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일이 벌어지는 상태에서 개입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고 이 상태가 다 끝난 상태에서 개입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이 두 사람 사이의 피해관계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어디에 더 책임이 있고 어디에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의 조사가 증거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활동의 근본은 증거조사 활동이에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증거조사 활동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수사활동을 끝내면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적 구제 때는 본인들이 직접 했지만 여기에서는 국가에서 이 피해자를 대행해 준단 말이에요. 피해자를. 대행체제가 가운데 들어서 있는 게 피해자를 대행해서 소추를 하는 소추관인 검사,
그리고 가해자를 대행해서 재판을 보완해주는 자가 변호인. 이렇게 해서 검사와 변호인이 중간 다리를 놔서 재판하는 재판기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는 소추관인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이 검사가 수사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직접 수사를 하기로 했던 부분에 경찰이 일제경찰, 일제 앞제비 경찰이고 국민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경찰이고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법률적 소양이 깊은 검사가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수사를 직접 수사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70년이 지난 거예요. 70년이 지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경찰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 피해를 당한 사람, 가해를 한 사람 말을 들을 줄 모릅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억울해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분별이 안 됩니까? 그리고 그 현장에, 그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들을 수집할 줄을 모릅니까? 이게 수사활동이거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만큼 재판을 잘 진행해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경찰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전체적 구조 속에서 이것들을 바로 잡자고 하는 것이 형사사법체계의 그 구조개혁이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안보수사 관련한 문제, 또 하나가 뭐 있었죠? 자치경찰. 응? 자치경찰. 그러니까 경찰을 어떻게 운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기관이 수사까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꾸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정보기관하고 수사기관을 분리해 놨어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도 정보기관하고 수사기관을 분리해야 되겠다. 그건 안보 관련 문제예요. 안보 정보 관련, 안보 수사 관련 이런 것도 분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자치경찰은 실질적으로 본래적 개념의 이 자치경찰은 뭐가 자치냐, 이 자치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본질적으로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치는 주민자치예요. 그렇죠? 근데 주민자치는 지금 출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자치제 하지만 주민자치는 출발을 했어요, 안 했어요? 출발을 안 했어요. 왜? 주민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선출해 놓은 사람한테 다 맡기고 주민들은 잠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가 아직 자치가 안 돼 있어요. 대통령 뽑은 거나 자치단체장 뽑은 거나 뭐가 달라요? 내가 선거를 해서 뽑은 것 뿐이지 선거를 해서 뽑았다고 자치가 아니거든요. 내가 뽑은 사람에 의해서 내가 통치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자치는 그 사람한테 통치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개념 이해 안 돼요? 응? 내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다스린다. 자치. 스스로 다스리는 연구는 누가 해야 되냐면 주민 스스로 해야 되고, 요 일을 누가 해요? 내가 뽑아준 사람. 요 연구를 해서 일을 뽑아준 사람들이 하도록끔 줘야 되는 요 사람들이 일을 연구를 안 해요. 뭘 줘야 될지 연구를 안 해. 그래서 뽑아준 그 사람 보고 네가 할 일도 네가 연구하고 네가 할 일도 네가 정하고 네가 할 일도 네가 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일 해요? 주민들이 원하는 일 해요? 자기 하고 싶은 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우리 자치경찰은 어때요? 주민들이 스스로 나의 자위권, 나의 안전권에 대한 연구를 하고
경찰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경찰한테 전부 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맡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은 소속이 국가 대통령 밑에 소속이냐, 자치단체장 밑에 소속할 거냐, 요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 소속도 광역자치단체장 밑에다가 소속할 거냐,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 밑에다가 소속할 거냐. 근데 지금 현재 정부 안은 광역자치단체장 밑에 소속을 시켜서 국가경찰 체제하고 그 자치단체장 소속 이 경찰하고 요거를 이원적으로 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의 이 자치경찰제는 본래적 의미의 자치경찰하고는 개념이 다른 부분이다. 요건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역시 그 책임의 문제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풀리는데 권한의 문제로 가니까 그 권한을 대통령한테 주는 게 타당하냐. 그러면 대통령한테 줬던 권한이 불합리하다고 그래서 자치단체장한테 준다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뭐 계속 똑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찰권이 그런다고 경찰권이 쪼개지느냐, 약화되느냐, 경찰의 비대화를 가져와서 또 국민들을 더 억압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본질적 문제가 계속 퀘스천을 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형사사법구조개혁과 경찰의 이런 이 자치경찰로의 개혁과 그 다음에 우리 이 안보 관련한 부분의 이런 개혁과 이런 것들이 계속 마지막에 물음표를 하고 있는 거는 경찰권이 너무 비대돼서 남용됐을 때 결국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답을 내놔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경찰이 되기를 원하나요? 국민의 경찰로서, 주민의 경찰로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경찰이 되기를 원하나요? 아니면 국민들을 군림하고 억압하면서 내 힘은 쓰지만 국민들로부터 배타되고 싶은 경찰을 원하나요? 어떤 경찰이에요? 사랑받고 존경받는 경찰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국민들이 깨어나야 돼요. 왜? 힘을 가진 사람은 지 스스로 이 힘을 놔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왜? 이 힘 가지고 있는 게 좋은데? 저도 이게 청장이라고 붙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불러서 강의라도 들으려고 그러지, 내가 길거리 다니는 놈 같으면 왜 불러서 강의 들으려고 하겠어? 요게 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시중에 떠도는 거지라도 여러분들이 뭔가 들어야 될 말이 있을 것 같으면 불러서 들을 줄 아는 요런 마인드, 요게 자치 마인드예요. 요게 깨어있는 주인공 마인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이제는 이 사회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 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기초학습을 끝내고 이제는 사회의 현장 실습 교육을 가기 위해서 어느 영역의 현장 실습 교육을 가겠느냐라고 하면 나는 경찰 파트로 현장 실습을 가야 되겠다. 나는 소방 쪽으로 현장 실습을 가야 되겠다. 나는 뭐 어디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그 분야를 지금 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요 기초 공부를 하는 요 단계에서부터 벌써 여기를 정하고 왔는데, 요 때는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를 왔으니까 여기를 가서 실습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2년을 기회를 줬든 3년을 줬든 4년을 기회를 줬든 여기서 내가 실습 교육을 가려고 했던 여기가 맞는가? 아니면 내가 뭔가 그동안의 정보가 적어서 판단을 잘못하지는 않았는가? 요것을 2, 3, 4년 동안 요것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런 기초적인 것들은 안 하고 자꾸 먹고 사는
쪽의 개념에 요 직장을 얻으려는데 온갖 매진이 돼 있어서 입학하는 순간 어디로 가? 노량진으로 가. 응? 그렇게 해서 경찰이 됐다 한들 그 경찰을 어디다 써먹을 거냐? 나 먹고 살라고 경찰 조직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나 먹고 살라고 국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죠? 내가 인데까지 설명한 걸 비춰볼 때?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내 부모 주머니를 훌쳐서 나 먹고 살라고 하는 거잖아. 재밌는 결과잖아요.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내가 이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최소한 마인드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요 네 가지 정도를 내가 기본 그거를 삼아서 나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죠. 나 먹고 살라 하는 자하고 요 네 가지 관점을 스스로 점검하는 자. 누가 국민의 경찰이에요? 응? 나 먹고 살라는 자가 국민의 경찰 될 수 있어요? 나 먹고 살라는 자가 많은 데에다가 힘과 권한을 더 주면 돼요? 여러분들이라면 안 주겠지? 근데 여러분들은 나 먹고 살라고 지금 경찰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요 네 가지 중에 뭐라도 좀 해보려고 나는 경찰이 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요쪽으로 조금 생각을 좀 바꿔 가야 되겠지? 어? 그래야 사람 사는 것 같지? 요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어도 이미 경찰이야. 실습을 어디서 해도 내가 경찰관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 너는 이미 경찰이에요. 그게 사회의 위치에서 내가 저기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거기에서 질서를 잘 유지를 하고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인드로 거기서 실습 교육을 하고 있으면 이미 너는 경찰이지. 옷을 입어야 경찰이냔 말이에요. 근데 요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요거까지 이해되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학생인데 요거 이해돼요? 어? 형식적으로 경찰의 옷을 입지 않았어도 내 마인드가 경찰이면 이미 너는 경찰이라니까요. 왜? 경찰은 뭐예요? 이 사회의 질서와 안정을 확보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왜 꼭 경찰이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가능하냐고. 내가 자식을 낳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부모 자식 간의 질서를 잘 잡아내서 그 가정이 원만하게 잘 키워내고 있는 게 최고의 경찰이야. 왜? 요 질서가 쓰면 여기 있는 자들은 사회에 나가서 질서를 어지럽힐 짓을 안 하니까. 그래서 경찰은 실질적으로는 인생의 시작과 끝에 맞닿아 있는 현장 그 자체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득불 옷을 입고 내가 그런 그 공부를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하는 내 이념은 가져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경찰은 나 먹고 살면 되겠어요? 근데 이웃만 위해서도 될까? 사회는 어떨까? 최소한 사회는 위하는 뭔가 마인드는 가져줘야 되지 않을까? 응? 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이 인류를 위해서. 그럼 인류를 위한다니까 뭐 대단한 건 줄 알죠. 내가 오늘 내 자리에서 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노력의 연구 결과가 응? 요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얹어서 인류 사람들이 보고 아 바로 이거구나 쓰면 인류 사회를 위해진 거요? 안 위해진 거야? 인류 사회에 위해진 거죠? 인류 사회에 위하는 게 제일 쉬워. 응? 제일 어려운 게
내가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내가 사회를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구나. 요것을 인식하고 내가 그렇게 생활해 나가도록끔 결정해 나가는 요것이 가장 어렵지. 나머지는 여기서 생산한 콘텐츠가 이 나라의 각 지역에서 쓰여지면 이 나라를 위한 거고. 그렇죠? 요 콘텐츠가 인류사회에 쓰여지면 인류사회를 위한 거예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디서 끝나냐면 나라로부터 내 주변으로 시작해서 내 주변에서 끝나요. 그래서 요즘은 전부 어떻게 해놨어요? 여기다가 다 해결하게 해놨어. 내가 콘텐츠를 연구해서 여기다 넣어서 여기서 날리면 인류사회로 날아가. 그죠? 이거 부정하는 사람. 부정 아무도 못하지. 여기에 내 오늘 페이스북 지금 오늘 들은 얘기 써서 날리면 전 세계에 있는 친구들한테 다 날라가. 그리고 그 친구들이 어디로 날렸는지 찾을 수도 없어. 요게 오늘날 우리 삶을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어도 관계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하고 나눈 이러한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 조금씩 잡혀간다면 그 마인드를 좀 더 키워나가. 그 마인드가 커나가면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인드가 먼저 형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노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내 마인드가 형성되면. 그러면 내 마인드가 형성되고 노력이 되면 내가 설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경찰보다 더 뜻이 크고 큰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더한 자리가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이고, 경찰이라고 하는 그 실습 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만큼의 질량의 노력을 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에 미달된 사람들은 아직 그 자리가 나한테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로든 내가 그러한 마인드를 버리지 않는 한 사회의 어느 자리에서 지금 경찰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내가 실습 교육을 하는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서 실망할 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또 노력해서 내 마인드와 이것을 키워나가면 경찰이라고 하는 자리에 언젠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얼마든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보다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어느 한 조직과 어느 한 단체 이런 데에서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성장하고, 요게 지금 정규 경찰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30%씩은 이쪽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나가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사회의 어느 자리에 있어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와서 내가 일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여기서도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얼만큼 있으면 여기서 성장시킬 사람, 여기에서 또 사회의 다른 데로 빼서 여기서 성장시킬 사람.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은 지그작으로 가요. 한우물 파는 시대 끝났어요. 어떻게 가냐면 지그작으로 가서 내가 계속 성장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자기의 위치에서 계속 성장해 나갈 사람은 여기에서 프로테지가 자꾸 작아져서 요 사람은 요 위에서 계속 고문으로 성장해서 퇴직하고도 그 조직에 필요한 이런 사람으로서 자문을 해주고 고문 노릇을 하는 이런 상태로 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어느 자리 어디에 가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요 사람들이 사회에 가면 다 만나는 거예요. 사회에 가서 만나서 서로 뜻을 합쳐서 아래 사람들을 길러내고 이 사회에 뜻 있는 일을 해내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으로 가는 구조 속에, 그런 시대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와 있다는 것, 이것은 잘 이해를 하시고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거에 대한 가능성, 희망, 요거는 놓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은하철도 999를 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 열차 타고 싶죠? 네. 같이 한번 노력해 봅시다. 네.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이만큼 끝내야 돼요.